자, 우리 이번에는 극한의 활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분필이 없네요. 자, 극한의 활용. 활용 문제는요, 아이들이 많이 까다로워하는데 원칙을 좀 세워두시면 그렇게 접근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그러진 않아요. 틀을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이해할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미지수를 잘 잡을 것인가. 그럼 미지수를 잡을 때는 조건을 잘 분석하면 되는데 그 조건 분석해서 미지수를 잡을 때 직접 잡을 수가 있고요. 다시 좀. 그 다음에 간접 미지수를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미지수를 잡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길이의 합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길이를 미지수로 잡고 식을 세우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길이의 합을 세우면 되는데 간접 잡는 대표적인 방법은 예를 들면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넓이를 미지수로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길이를 미지수로 잡아서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걸 나는 직접 잡는다고 간접 잡는다고 해요. 왜 중학교 때부터 활용 문제만 나오면 자꾸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 안 좋은 추억이 있죠. 뭐 이렇게 운동장을 돈대요. 근데 꼭 서로 반대로 돌아. 왜 그런지 같이 돌면 좋죠. 아무튼 서로 반대로 돌면서 뭐 몇 번 만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팠었잖아요. 뭐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미지수를 직접 잡느냐 간접 잡느냐 그걸 잘 못해가지고 자꾸 틀렸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지수만 잘 잡잖아요. 그러면 식을 작성하면 돼요. 식을 작성하면 대부분 우리가 아는 간단한 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복잡한 식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활용 문제를 보면 아이들이 자꾸 쪼는 이유가 왠지 식이 아주 복잡할 것 같은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식을 작성해 보면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선생님 난 해봤더니 복잡한 거 나오던데. 그건 대다수의 경우 이걸 잘못해서 자꾸 이상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잡아야 되는데 간접 잡았다든가 간접 잡아야 되는데 직접 잡았다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식이 꼬여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을 작성해 보면 이게 지금 극한인 거잖아요. 만약에 극한으로 좀 제한하면 우리가 극한에서 식 구했던 걸 가만히 보세요. 뭐에 대해서 구했었지? 나눗셈. 그렇잖아요? 그 다음 뭐에 대한 셈? 뺄셈. 뭐 이거가 다였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뺄셈인 경우에는 우리 뭐 루트, 뭐 x제곱 마이너스 뭐 x 뭐 이런 식들을 해서 처리했던 그건 거니까 아주 간단한 막 복잡한 식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간단한 식이 만들어지니까 쫄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제한 범위를 좀 확인하면 되는데 우리가 극한은요 제한 범위 대신에 대부분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좀 주의해서 문제를 보면 되는데요. 방향성도 막 그렇게 어려운 방향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식을 특히 이제 이 극한식에 대해서는요. 식을 잘 작성하면 문제가 아주 작성된다면 거기다 리미트를 돌리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예를 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도형으로 잘 나오는데 선분 뭐 ap의 제곱분의 선분 bp의 뭐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전체를 여기 보니까 nxt라고 할까? n이 싫으니까 왜 싫으냐고요? 수열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럼 얘 전체를 뭐에 대한 식으로 작성하면 되지? t에 대한 무슨 식인 거죠? 함수 식으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식만 잘 작성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루트 들어간 식들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할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루트 들어간 식 아는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점과 뭐 사이의 거리, 점 사이의 거리. 기억나요? 루트 x2-x1의 y2-y1. 그게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잖아요. 또 하나 점과 뭐 사이의 거리,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리미트를 돌려라 그런 거니까
쫄지만 마세요. 알겠죠? 제발 문제 보고 쫄지 말고 제대로 배웠으면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세요. 처음부터 무섭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게 쳐져가지고 자기가 아는 건데도 자꾸 엄한 짓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틀리세요. 알겠죠? 틀리는 건 괜찮아요. 틀리면 자기가 왜 틀리는지 나중에 돌아보면 되는 거지. 그냥 지레 겁먹어가지고 접근도 못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보통 이게 도형하고 많이 나와서 이 옆에다가 도형의 처리 원칙 하나만 좀 정리해 볼게요. 지웁니다. 도형에 나오면요, 도형.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놈의 처리 원칙이 있는데 중간에 대다수 보조선을 그려서 가야 돼요. 근데 자꾸 보조선을 이상하게 그리더라고요. 그렇죠? 보조선을 자꾸 이상하게 그리는데 사실은 도형이나 그래프도요. 그 도형에 정의가 있고요. 그 도형에 성질이 있고요. 그 도형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자꾸 이제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머릿속에 없어서 그런 거죠. 배우긴 배웠겠죠, 뭐. 예를 하나만 들면서 볼 테니까 보세요. 그리고 도형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 도형 간의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관계를 확인할 때 보조선을 그려서 처리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원칙이 없어서 자꾸 그런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죠. 원이 있대요. 두 원이 있대요. 몇 개만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원하고 이 원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하고 얘하고 연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의 정의는 뭐였지? 정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인 거니까 정점에서부터 거리. 얘를 뭐라고 하지? 스몰 r이라고 그래요. 얘를 뭐라고 하죠? 라지 r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처리해보면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d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원과 이 원의 관계는 이 보조선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라지 r과 스몰 r 두 개 더한 놈보다 d가 더 길면 두 원이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원의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원의 성질은 뭐가 있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이 있대요. 여기 지름이래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무슨 삼각형인 거지? 직각삼각형인 거지 뭐. 이런 게 원의 성질이에요. 하나 더 해보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원의 접선이 있대요. 그러면 원의 정의를 찾아서 이 직선과 이 원의 관계는 원의 중심 찾고 이렇게 하면 얘가 수직관계. 뭐 이런 거지요. 이 수직관계는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선 그릴 때 막 이상한 짓 하지 않고요. 제발 그 도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을 그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요거 지우고요. 하나만 더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한번 볼래요?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번엔 몇 개 예를 더 해봅시다. 예를 더 해보면 뭐 이런 애가 있대요. 예를 하나만 더 해봐요. 그래서 이번엔 반원 할까요? 반원도 원이에요. 그리고 얘 뭐 할까요? 뭐 이 정도 할까요? 그리고 사각형, 그러면 삼각형도 한번 넣어볼까요?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원과 반원과 사각형이 만나는 점은 이 점이 있고 이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과 이 원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선 원의 중심을 찾아가지고요. 빨간색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을 찾아서 얘하고 연결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선이 나타내는 건 뭘 나타내는 거지? 이 선이 나타내는 건 원과 사각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이에요. 원과 사각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비교 한번 해보시면 여기 원이 이렇게 있대요. 아이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찌그러지고 난리야. 그렇죠? 이렇게 돼 있대요. 비슷하다고? 그럼 원이 만약에 사각형이 이렇게 밖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교점하고 만나지 않고 이 점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역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보면 얘가 저 원에 이 원 밖에 사각형이 있습니다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되는 거죠. 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원이 딱 원과 사각형이 원 안에 내접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과 삼각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은 이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그어보면 이 선은 원과 삼각형의 관계, 원과 사각형과 삼각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관계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그러니까 보조선 그을 때는 항상 이렇게 뭔가 연관된 선을 그어야지 멋있는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꾸 이상한 생각하니까 문제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뭐 가끔 오른쪽 왼쪽 그렇게 방향성이 붙기도 하는데 그거 이제 그때그때 문제 처리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포인트는 식을 작성하는데 생각보다 어떤 식? 간단한 식이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쫄지만 마세요. 알겠죠? 쫄지만 말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혹시 1학년 때 이제 이런 걸 못했다 그러면 한번 살짝 들춰만 보면 돼요. 들춰서 이게 공식이 이거였구나, 이거 적용해야지. 문제마다 이제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